안녕하세요. 딱 쉬운 마케팅 우주보스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제가 블로그 환골 탈태 3종 세트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1,4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셔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해 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내를 해드렸듯이 블로그 3종 세트는 이렇게 저의 메인 페이지처럼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만드는 것, 영상 강의하고 템플릿, 그 다음에 제 안내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블로그 썸네일, 조금 깔끔한 블로그 썸네일 이렇게 3종 만드는 방법, 영상 강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종 무료 소스들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 굉장히 아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트들 60개, 엑셀 파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미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메일을 당연히 잘 받으신 분들일 거고요. 자,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만, 이 강의는 제 블로그 메인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홈페이지형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배너를 5개를 올려놓고 눌렀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기본적인 형태의 홈페이지형 블로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만 바꿔 놓으셔도 아마 여러분들의 블로그 첫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초보이신 분들도 따라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혹시나 조금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1.5배속이나 아니면 1.75배속 정도로 올려놓고 이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형 블로그 템플릿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것은 PDS, 즉 포토샵 파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포토샵 파일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왕초보이신 분들은 포토샵을 다룰 줄 모르고 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누구라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미리 캔버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무료 회원가입이 일단 가능하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망고보드보다 좋은 이유는 템플릿은 망고보드보다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블로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문에 이렇게 망고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망고보드에 워터마크가 막 이렇게 많이 정신없이 찍혀 있는 그런 대문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셨다는 전제로 첫 메인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를 바로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1080 곱하기 1080 클릭합니다. 직접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2000, 그 다음에 뒤에는 600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형 블로그 상단 배경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첨부 파일로 보내드렸던 템플릿 샘플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이제 불러오셔야 되는데 일단 다운로드를 먼저 여러분들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로드를 클릭하셔서 상단에 내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 중에서 템플릿 샘플이라는 png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시죠? 요거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캔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클릭 드래그로 옮기셔서 좌측 상단에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스냅 효과에 의해 가지고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붙이시고 반대쪽 모서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늘리시면 돼요. 제가 사이즈를 2000 곱하기 60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딱 하고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단에 54%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배율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100으로 좀 키우시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옮기셔서 자, 이제 첫 번째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소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이 정사각형 말고 이 정사각형인데 테두리가 약간 라운딩된 이 두 번째 것을 클릭하시고요. 자, 요거를 약간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클릭 드래그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 하나를 맞추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만약에 이동을 시키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그 요소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향키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대충 맞추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아이콘을 올릴 건데요. 이 5개의 배너를 어떤 거를 만들지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잡아서 일단 제 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블로그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배너는 저는 저의 이야기, 저를 소개해 놓은 게시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를 소개 게시글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 저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요. 자, 이런 캐릭터들 선생님들 제가 따오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freepik.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사이트이고요. 이 사이트에 가셔서 all resources 클릭하시고 free 체크하시고 vectors를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man이라고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서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남자 캐릭터들 얼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거를 찾는 것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걸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이제 쭉쭉 많이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저랑 비슷한 모양을 하나 따가지고 제가 안경을 씌워가지고 저의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이미지를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오릴 수 있잖아요. 오려내가지고 이것을 캐릭터로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따오는 것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림판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하시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운받은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그 따올 이미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잘라내기를 해버리시면은 그걸 잘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이렇게 하얀 배경에 있는 것을 하나 따오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흰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워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의 캐릭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샘플로 드린 캐릭터를 선생님들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업로드 다시 클릭하셔서 내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요.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고 이거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크게 되어 있는 사이즈도 다시 모서리를 잡아서 클릭 드래그로 줄이시고 눈대중으로 적당히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이신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 놓으시는데 잘 보시면은 정중앙이랑 이 가운데가 딱 맞으면은 이렇게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맞춰 놓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클릭하셔서 본문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텍스트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우주보스는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올라가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줄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아담하게 조그맣게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블로그에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선생님들께서 맞춰주시고요. 자, 이것을 가운데 정렬하시는 좋은 방법은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옮기시다 보면은 딱 라인이 보입니다. 이게 가운데 정렬이 맞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금방 완성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복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요소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테두리가 잡히는 게 보이시죠? 자, 먼저 뒷배경을 하나 클릭하시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요 이미지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또 누른 상태에서 이 텍스트도 클릭을 합니다. 그럼 3개가 동시에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3개를 동시에 다 선택한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이 그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룹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는 이게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 이것을 그대로 빠르게 4개를 더 복사를 하면 되는데요. 그룹핑 되어져 있는 요소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컨트롤 D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됐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누르면 또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D 3개, 컨트롤 D 4개가 복사가 됐죠.
그래서 복사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맞춰 넣습니다. 클릭해서 옮기다 보면 이렇게 라인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자연스럽게 맞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대충 맞춰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를 클릭하고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배너들도 다 클릭을 해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그럼 이게 전부 하나로 또 지정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정렬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해 주시면은 딱 간격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5개를 일단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번거롭겠지만은 이렇게 하나씩 묶여져 있었던 객체들을 이제는 그룹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룹 해제. 자, 그리고 이것도 클릭하시고 그룹 해제. 이것도 클릭하시고 그룹 해제. 클릭하시고 그룹 해제. 클릭하시고 그룹 해제. 그래서 다 전부 그룹을 해제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의 두 번째 걸 보면은 이제 저는 블로그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저의 블로그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게끔 딱 쉬운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로고들은 제가 첨부 파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쓰셔도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떤 SNS를 하셔서 다른 SNS의 로고가 필요하실 경우에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검색으로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로고 PNG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카카오톡 로고를 PNG 파일로 많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에서 네이버 블로그 로고 PNG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그 로고 파일들을 PNG 파일이나 아니면은 일러스트 파일로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로그였으니까는 여기다가 저에 맞게끔 일단은 딱 쉬운 블로그 바꿨고요. 글자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살짝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다시 살짝 이동시켜서 가운데를 라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더블 클릭하고, 자, 이 부분은 빠르게 제가 옮겨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는 제가 다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 캐릭터를 일단 지우신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부 파일로 보내드렸던 이 블로그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와서 사이즈를 이렇게 리사이즈 하면 됩니다. 리사이즈 시켜서 또 대략 옆에 하고 맞게끔 눈대중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게 딱 중앙이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제가 로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릭하셔서 가지고 오시고 사이즈 이렇게 리사이즈 한 다음에 이것도 옮겨서 이렇게 비슷하게 놔두시면 되고요. 가이드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대충 정렬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지우고, 자, 유튜브 로고 불러오기.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여기 없을 거예요. 저는 불러왔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내 파일 업로드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파일 다운받은 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초자이신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놓고요. 마지막 것은 제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로고를 가지고 와서, 자, 카카오톡은 좀 틀려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 가운데 있는 것만 사이즈를 맞출 거고요. 요 노란색 부분은 배경하고 똑같이 색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카카오톡 로고 부분이 옆에 있는 것들과 사이즈가 대충 비슷하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5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요, 이 뒤에 배경들을 하나씩 클릭하셔서 이 색상을 이제 전부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클릭.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클릭하셔서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색상을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스포이드를 찍으시고 이렇게 노란색 위로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이 색하고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배너 5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배너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다 된 겁니다. 거의 끝난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넣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제목을 쓸 거니까 텍스트 제목을 좀 크게 해서 저는 이제 우주 보스의 딱 쉬운 마케팅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메인 주제가 되는, 저는 이제 마케팅이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블로그 제목을 쓴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제에 맞는 제목을 쓰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음영을 만드시고 왼쪽 정렬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상단에 우주보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즈를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요거는 30 정도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배경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은 요 5개 배너 위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로 갖고 온 거고요. 이제 다 위치를 맞춰 놨으니까는 요거 배경을 클릭하셔서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은 없어집니다. 아니면은 델리트 키를 누르셔도 없어져요. 자, 휴지통 버튼으로 배경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이게 지금 색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배경을 클릭해서 배경 색을, 단색을 배너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약간 진한 회색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너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사이즈를 100%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줄여보고 이렇게 가운데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앙 정렬이 딱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텍스트 요소를 한번 클릭하시고 정렬,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은 현재 이 2000이라는 가로 사이즈의 중앙에 딱 맞게 된 겁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글꼴은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G마켓 산스체입니다. G마켓이라고 G를 치면은 볼드체가 있어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글꼴이라서 저는 이걸로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메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4060 SNS 배움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클릭하셔서 부제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4060 SNS 배움터 이렇게 놔두고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글씨 사이즈를 살짝만 이렇게 줄여볼게요. 모서리 잡고 움직이시면은 다 줄어듭니다. 자, 아니면은 요걸로 직접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18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가 딱 맞았죠. 자, 옆에 요거는 좀 포인트를 둬서 색깔을, 글자 색을 한번 청색으로, 밝은 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날개는 어떻게 했냐면 요소를 눌러서 요걸로 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정사각형 가지고 와서 줄이고, 세로도 가로도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딱 맞춰 놓은 거죠. 요거를 하나를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켜서 요 3개를 하나 컨트롤 누르고 또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3개가 같이 합쳐지죠. 자, 여기에서 정렬을 클릭, 중간 정렬을 누르시면은 딱 가운데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핑화를 클릭해서 시켜주시고요. 요것을 정렬, 가운데 정렬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 가운데가 딱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저의 이제 그 이미지를 하나 따가지고 살짝 캐릭터를 넣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를 만약에 하나 불러오겠다 싶으시면은 또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따오시면 되겠죠. 저는 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PNG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요걸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한번 얹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조그매 보이지만 실제로 배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은 배경이 올라갔을 때 너무 이게 막 모양이 커가지고 이렇게 이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제가 하는 사이즈 정도로만 맞춰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이 밋밋한 배경인데 혹시라도 배경을 나는 조금 더 좀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북도 있고 여기 뭐 휴대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거 사실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음영 처리를 한 건데요. 자, 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사진에서 뭐 한번 노트북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도 있고요.
뭐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은 픽사베이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뭐 다양한 사진들이 있네요. 자, 이 사진 한번 가져와 볼까요? 클릭하시면은 들어옵니다. 자, 이게 너무 화면이 좁아지니까 요거를 눌러가지고 한번 요걸 잠깐 이렇게 가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좌측 상단에 이렇게 딱 스냅 효과가 나게끔 붙여 놓고요. 반대쪽 모서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키워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키워 줍니다. 편집 화면을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불러와야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그라데이션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옅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면 되시는 거고요. 자, 이 이미지를 제가 이제 맨 뒤로 뺄 겁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이미지 클릭하셔서 상단의 순서에서 요거를 맨 뒤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맨 뒤로 빼면은 이렇게 뒤로 지금 여기 앞으로 나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배경 이미지를 조금 진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을 클릭하셔서 배경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짙은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작업이 더 남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실 거냐면요, 요소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요소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줄여볼게요. 한쪽에 왼쪽 상단을 딱 맞추신 다음에 요거를 쭉 드래그 해가지고 완전하게 채워줍니다.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소를 클릭하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꾸시고요. 자, 이 요소를 투명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명도 조절을 해서 완전히 불투명하게, 완전히 투명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이 뒤에 배경이 약간 어둡게 보일 수 있게끔 적당하게 음영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60 정도로 해두신 다음에 자, 이 요소를 클릭하시고 순서에서 맨 뒤로 보냅니다. 맨 뒤로 보내면 이 이미지가 지금 앞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얘를 또 순서를 맨 뒤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끝나요. 된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색은 얘는 이제 잘 보이게끔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저처럼 이 앞에 하나 부분만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앞부분 글씨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이제 거의 제 블로그의 메인 형태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좀 확대를 시켜보고 요거 편집창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퀄리티 있는 이런 배경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블로그의 형태처럼 만드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뭐 배경을 뭐 밝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뒷배경을 뭐 좀 다른 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픽.com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픽.com 메인에서 이 리소스 부분을 프리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영어로 백그라운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은은하게 뒤에 배경으로 쓸 수 있는 배경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미지들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 뒷 배경으로 깔아 놓으셔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픽을 굉장히 자주 애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많이 여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필요한 배경들 좀 예쁜 것들을 받고 이것을 배경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잘 찾아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미리 캔버스에 저장을 해 두십니다.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그 다음에 고해상도 다운로드. 여기 png 파일로 되게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이제 컴퓨터로 다운을 받아 놓고, 여기까지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2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스킨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